섹션 5 분기와 정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기의 한자는 나눌 분자에다가 낄게 짭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끼워 넣는다. 이런 뜻이죠. 이를 회계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라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말합니다. 걔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고, 여기서 차변은 왼쪽을 말하고 대변을 오른쪽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양쪽을 쓰고 있죠.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고 해당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입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합니다. 이게 분계의 정의는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분계를 잘하는 방법은 거래 관련해서 계정을 파악하고, 즉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학습한 거래의 8요소와 결합관계, 이걸 충분히 숙지해야 됩니다. 거래의 8요소와 결합관계를 숙지하지 못하면 기록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의 8요소와 결합관계, 그 부분 생각해 보세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 8개의 자리. 분계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처음으로 기록하는 회계처리의 첫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분계된 내용은 시간이 될 때 장부에 옮겨 적고요. 옮겨 적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전기라고 해요. 이렇게 전기. 그래서 분계에 오류가 생기면 모든 장부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분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보편화된 현재에도 분계를 프로그램이 스스로 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분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계를 하는 순서인데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한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인가를 확인합니다. 회계상의 거래야지 우리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를 확인했다면 그 거래하고 관련된 계정의 계정 과목을 정해줘야 됩니다. 계정 과목 암기가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그 계정 과목을 정했다 해도 끝이 아니고요. 그 거래 내용을 분석해서 거래의 8요소와 결합관계에서 학습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차변 요소인지 대변 요소인지 확인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거래의 8요소 암기는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각 계정에 기입될 금액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하는 방법을 통해서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섹션 7의 분계 연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계가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계를 하기 위해서 쓰는 서식지가 있는데요. 그 서식지가 바로 분계장과 전표입니다. 분계를 잘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볼게요. 계정 관련 계정 과목을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8요소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를 차분히 분석한 후 계정 과목별로 이치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을 올리고 차액을 계산해서 기록합니다. 분계장 내용은 이렇게 생겼고요. 병립식, 분할식, 종전에 많이 썼던 건데 현 시점에서는 분계장보다는 전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전표는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다가 회계 거래가 발생되면 기록을 하는 거죠. 좀 두 개에다 다 이제 기록을, 둘 중에 하나에다 기록을 하겠죠. 두 개 중에 하나에다 기록을 할 건데, 그 기록을 하시려면
여기 1번부터 4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양식지, 예전에 이렇게 양식지를 썼는데 지금은 전표용지를 이제 많이 쓰고 있다. 전표용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기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는 옮길 전자에다 기록할 기자입니다. 작년을 의미하는 정기하고 다른 단어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우리가 분계를 전표 용지나 분계장에 한 다음에 그 기록된 계정별로 별도의 장부에다가 다시 빚게 하는데 다시 집계한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옮겨 적는다는 말이죠. 이 장부를 온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정별로 다 기록된 계정 과목이 글쎄 쭉 기록된 그 장부를 온장이라고 그래요. 계정들이 다 기록됐다고 그래서 정식 명칭이 총계정 온장 이렇게 말하는데요. 줄여서 온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온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옮겨 적는다고 그래서 전기라고 그래요. 전기의 정의는 전표 분계장에 분계를 해서 기록된 내용을 해당되는 온장에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옮겨 적는 거다. 이를 전기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쓰는 그 계정 용지 두 개 있잖아요. 표준식, 잔액식인데 잔액식을 많이 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계정별로 계정 과목 쓰고 쭉 다 옮겨 적게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계정들이 다 모여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적은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장부를 이걸 온장, 총계정 온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거 들고 이제 결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순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계장이나 전표에 있는 날짜를 기입하고 분계장의 왼쪽에 있는 금액은 해당되는 계정의 형식지 장부 왼쪽에다 적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다 적으면 돼요. 자,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회계에서 대변이라고 그러니까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해당 계정 계좌에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입하여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어떤 내용인지 기록한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기록할 때는 그 계정 과목을 기입하는 거고 실제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조교에다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계정 과목만 기록해서 할 거고요. 우리는 시험이 T자형 계정으로 나와요. T자형 계정으로. 그래서 T자형 계정은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다 맞춰서 공부하기 때문에 날짜 적고 그 다음에 금액을 적고 그 다음에 이 계정하고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현금이 들어왔다. 그럼 현금이 왜 들어왔을까? 외상대금 받았다. 그럼 여기다가 외상 매출고 이렇게 이름을 써주게 된다. 이런 거예요. 실제는 이제 조교란에다가 외상대금 횟수라고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학습할 때는 T 계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외상대금 횟수 이렇게 쓰진 않고 외상 매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줍니다. 그러면 학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쓴다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그 쓰는 내용이 이제 2개 이상이면 제자라고도 쓴다. 제자라고 기입해 우리가 T 계정을 할 때 2개 이상이면 다 안 쓰고 제자 이렇게 기입해요. 여러 개가 있다라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T장 계정 쓸 때 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T장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 원래 이 내용은 조교란에다가 상세히 이제 기록하는 건데 학습할 때는 이렇게 상대편 계정 과목 쓰고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면 2개 이상이면 이렇게 제자라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까지 가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래가 발생했어요.
3월 1일 상품 10,000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하다. 만약에 거래가 아니라면 기록을 안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회계상의 거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상품 1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하다. 이게 상품 10,000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상품이 자산이잖아. 이게 자산의 증가 이렇게 딱 되면 벌써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증감 변화가 있으면 기록해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거래 맞잖아요. 이게 거래의 정의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다. 이게 거래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할 일은 이게 거래가 확실하다면 거래 8요소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계정 과목은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이 계정 과목은 거래가 맞아요 그러면 계정 과목을 떠올리세요. 상품, 현금 이렇게 이제 계정 과목 떠올려요. 그 다음에 어디다 써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장부가 차변 쪽이 있고 대변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계장 전표도 차변 쪽 대변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인데 이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된 거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됐으니까 자산의 증가하고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는 거래의 8요소 결합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거 그럼 여기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10,000원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차변과 대변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니까 증가된 그 자산의 이름, 상품, 그 전에 계정 과목을 생각해 뒀어요. 감소된 자산의 이름, 현금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 내용을 분계장이나 전표에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 그러면 분계장과 전표가 완성이 됐다면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장부에다 옮겨 적어야 되는데 전기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하고 현금 두 개가 있으니까 장부 계정 형식지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함. 상품 장부 하나 필요하고 현금 장부 하나 필요합니다. 상품은 자산이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자산의 증가 자리가 차변이니까 차변에다 써놨잖아요. 이 차변의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상품 10,000원어치 지금 증가됐다 그랬던 거예요. 상품 10,000원어치가 생겼다는 말이죠. 왜 생겼지? 상품 10,000원어치 어떻게 사왔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현금 주고 사왔잖아요. 현금 주고. 맞은편에 있는 계정 보이시죠? 그래서 상대의 계정에 있는 이름을 이렇게 T 계정으로 쓸 때는 써줘 이렇게. 물론 그 계정 형식지에다 쓸 때 조교란에다가 상품, 현금, 구입 이렇게 쓰겠죠. 이 조교는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자세히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현금 장부도 써야 되죠. 현금 장부 꺼내서 이렇게 현금 계정 형식지 꺼내가지고 현금 쓰고 금액 대변이 있으면 대변에다 써요. 이 대변이 자산의 감소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 10,000원 왜 나갔지? 그럴 거 아니에요. 상대 계정 봐보세요. 상품 사오느라고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만 써서 공부해요. 상대 계정 걸 쓰러 갔는데 이게 2개 이상이다. 여기다가 죄자라고 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을까요? 이 부분.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계장과 전표가 만들어지고 해당되는 장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다 거래입니다.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다. 제일 먼저 장부에다가 쓰려면 분계장부터 시작해서 해당되는 계정 원장에다 쓰려면 제일 먼저 계정 과목을 떠올려야 되겠죠. 거래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현금은 현금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한 돈, 출자금, 자본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 떠올리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럼 계정 과목이 떠올리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겠네요. 예, 맞아요. 쓸 수가 없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회계는 여러분의 기업의 언어입니다. 언어여가지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언어 공부할 때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 단어에 해당되는 게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어를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을 모르면 장부에다 쓸 수 없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은 이제 외웠다고 하고 계정 과목 계속 외우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걸 이제 장부에다가 쓰려면 그래서 장부는 제가 말할 때 이제 분계장부터 시작해서 분계장 전표부터 시작해서 해당되는 장부까지 한꺼번에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분계장이든 전표든 장부에다 이렇게 쓰려면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산, 이렇게 자본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거래 판료소를 이제 떠올려서 이게 자산이 증가된 거야 감소된 거야 떠올려야 돼요. 이게 증가된 거예요. 현금 50만 원이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50만 원은 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본금이죠. 이게 자본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예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 차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떠올린 계정 과목을 써주시고 이걸 이제 분계장 또는 전표용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쓰고 이제 금액을 기입하면 돼요. 금액. 그리고 왼쪽 금액과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계정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왼쪽에 계정이 2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차액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시간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계정 용지에다 옮겨 적어야 되겠죠. 계정 형식지에다가 그걸 우리가 이제 온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다 모은 걸 온장을 꺼내가지고 옮겨 적습니다. 전기 옮겨 적을 때 분계장이나 전표에 있는 거 그대로 그 이름을 따서 계정 과목을 따서 장부를 펼쳐서 현금이면 현금 장부 펼치시고 자본금이면 자본금 장부를 펼치시는 거예요. 펼친 다음에 옮겨 적는 방법은 쉬워요. 차변에 있는 건 차변에다가 그 장부 옮겨 줘주고 대변에 있는 건 대변에다가 이렇게 해당되는 온장 장부 대변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상대 계정을 써요. 현금 50만 원 들어온 거는 자본금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본금 50만 원 생겼는데 뭘로 생겼냐? 현금으로 생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날짜가 있다면 이게 날짜가 3월 1일이에요. 그럼 이제 날짜를 기입 먼저 하셔야 되겠죠. 3월 1일 이렇게 잘 보시면 같은 날이고요. 같은 날에 이렇게 50이 들어왔다 그러면 맞은편 대변도 50이 돼요. 항상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돼요. 이를 대차평균의 오지다라고 그랬죠. 이 50만 원 자본금을 계정의 형식지에다가 실제는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부할 때 T 계정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쓰실 때 쓰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꺼낸 계정의 형식지 온장이에요. 여기 온장 써놨죠? 현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3월 1일이다 그러면 3월 1일 쓰시고 현금으로 자본금을 냈으니까 현금 출자라고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우리는 T계정에서 자본금이라고 썼지만 실제 장부에는 이렇게 조교라고 쓰는 거고 그 T자인 계정은 학습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려고. 그 다음에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그 잔액도 10만 원, 잔액 쓰실 때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T자형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50만 원, 여기는 50만 원이네. 그래서 그 뜻은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네.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보죠. 상품 2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이거 거래 맞죠? 거래가 맞음. 거래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떠올려 봐요. 상품, 외상. 외상의 이름이 뭐지? 상품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 이 외상 매입금 부채 계정은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사올 때 쓰는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산 중에 한 가지가 상품이 있겠죠.
우리는 이제 상품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생각했다면 얘가 자산 이렇게 쓰고 얘가 부채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자산이 증가됐나? 그러니까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증가됐지.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부채 생겼잖아요. 빚이 생겼네.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계정 과목 이름 쓰고 예, 금액 써주고 이렇게.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을 써요. 계정 과목 이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금액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디에다가 예, 분계장이나 전표 용지에다가. 그리고 이 용지 가지고 해당되는 시간이 될 때마다 원장을 꺼내 가지고 그 원장의 계정 과목에다가 이렇게 상품이면 상품 계정, 외상매입금이면 외상매입금 계정을 펼치셔갖고 차변에 있으면 차변에다가,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다 쓰고, 그 다음에 T자용으로 쓰실 때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맞은편에 있는 계정, 상품의 맞은편에 외상매입금이 있잖아요. 상품 외상으로 사왔다 이렇게 써주고 외상매입금이 생긴 거 상품 사원들하고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당되는 장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완성되는 과정 이렇게 보셨어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3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러면 상품 3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출했다는 거는 3만원에 사온 상품을 3만원에 팔았다는 얘기 아니라 원가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온 상품에다 이익을 붙여서 3만원에 이제 팔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매출이라고 그래요. 상품을 파는 매출을 상품 매출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상품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을 써요. 재고자산을 이렇게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쓰죠. 그러면 이거 수익 어디서 봤더라? 그러면 수익 이렇게 수익 이제 생각해야 되고 이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이건 자산. 외상으로 판 이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이 채권에 해당이 돼요. 채권은 받을 권리잖아요.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는 나의 자산이죠. 그래서 그 받을 돈이 있음, 자산의 증가 그렇게 되고 이 자산의 증가예요. 자산의 증가 이거 보면서 수익의 발생 이렇게 이제 쓰는 거지. 그럼 이렇게 거래가 팔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자리가 어디더라? 그러니까 차변. 그래서 차변에다 써놓은 거고, 그럼 이렇게 이게 쓰고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쓰는 거죠. 분개가 되겠죠? 거래를 보고 이만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떠올리시고, 머릿속에 계속 기억 못할 것 같으면 펜 들고 써놔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 분계장하고 전표 용지에다가 쓰는 거고, 시험 볼 때는 시험지에다 쓰셔야 되겠죠. 이 내용을 이렇게. 분계장 양식이 보면 차변과 대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장부, 원장을 꺼내서 거기에다가 옮겨 적어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장부 꺼내고 상품 매출 장부를 꺼내서 금액이 차변에 있으면 차변에 쓰고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 쓰고 그 다음에 T자형 계정일 경우에는 상대 계정을 옮겨 적는다 그랬죠. 근데 T자형이 아니면 T자형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적용 내용을 써야 된다. 어떤 내용인지. 상품 팔았다면 상품 매출 이렇게 이제 좀 써줘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어떤 상품 팔았는지를. 그래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기록하는 걸 우리 분계라고 그랬죠. 분계를 하기 위한 양식지가 분계장하고 전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전표가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이 이유는 전표를 쓰는 이유가 있죠. 전표는 이제 거래 내용을 기입하는 이제 쪽지인데 이 전표를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 전표 회계라고 그래요. 분계장 대신 전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일단은 회사가 작으면 그냥 분계장에 쓰면 돼요. 근데 회사 규모가 커지면 그 거래에 발생된 내용을 한 사람이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쓸 수는 없습니다. 힘들겠죠? 징빙 받아다가 다 쓰려면.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전표 용지를 만들고 각 부서별로 이 쪽지를 다 줘요. 이렇게 쪽지를 주고 이 쪽지에다 쓰는 방법은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그 부서별로 기록해라. 이거 기록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 부서 거래는 똑같은 거래만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이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쓰는 것을 갖다가 분담했으니까 장부에다 그 쓰는 기장 사무 분담을 갖다가 시킬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다 집중적으로 하지 않게 되니까 업무가 분담돼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쓴 사람이 서명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표 용지 3개 쓰면 3점표라고 그래요. 3점표가 초창기에 썼던 거고, 우리 프로그램은 3점표조로 돼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여기 입금전표에다가 현금이 나가면 출금전표, 입출금이 아니면 대체전표에다 쓰라고 만들었죠. 입금은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현금 쓰는 날은 따로 없어요. 이게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현금이 왜 들어왔니?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받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고 거래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적요를 써줘요. 나중에 장부에다 옮겨 적을 때, 온장에다 옮겨 적을 때 적요 써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외상, 대금, 매수 이렇게 써주고 금액을 써주면 되겠죠? 금액을 써주고 여기다 합계도 써요. 이렇게 합계. 여기다 더 그만 쓸 거 없으면 이렇게 더 이상 숫자 쓰지 않도록 막아놓고 여기다가 합계 금액을 써줍니다. 이 출금은 현금 나갔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은 따로 쓰지 않고 왜 나갔어요? 광고비 나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광고 선전비 이렇게 이제 써주고, 물론 이제 거래처 쓰고 적요 쓰고 똑같이 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서명을 해요. 서명한 사람이 책임지니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가 그날의 첫 번째 거래다. 그럼 이렇게 전표 번호를 쓰는 거고, 거래일을 쓰는 거죠. 입출금이 아니면 대체 전표 용지에다 씁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을 사왔는데 외상으로 사왔다. 그거 해볼게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금액 쓰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 쓸 거 없으면 이렇게 하고 합계를 내시면 되고 적요로 에다 쓰면 되죠.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 부서만의 그 거래는 좀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다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계 담당자가 나중에 수거를 해서 수거 다 한 다음에 해당되는 온장에다가 전기하면 업무가 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래가 몇 건 안 돼요. 그러면 이 전표에다 쓰고 장부에 옮겨 적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거래가 몇 개 안 되는데 뭘 이 전표 용지 써요. 그러면 작은 회사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 온장에다가 곧바로 즉시 적으면 돼요. 상품 외상으로 사왔어? 그러면 상품 장부 펼치셔갖고 쓰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장부 펼쳐서 쓰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 전표 용지 좀 보시면요, 3개가 있는데 아까 쓰는 방법을 말했어요. 현금 거래일 때 입금 출금 쓰고요. 현금 거래가 아닐 때는 대체 전표 써요. 대체 거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부는 현금 들어오고 나머지는 뭐 다른 거래다. 그럼 이게 2개 용지 쓰고, 일부는 출금이고 나머지는 다른 거래다. 그럼 이렇게 2개 용지 써갖고 기록하시면 돼요. 근데 전표 용지가 이렇게 3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쓰다 보면 요즘 시점에서는 현금 거래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계좌 이체하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전표 용지 하나만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용지를 하나만 쓰면 1전표제라고 그러고요. 5개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그 5전표제라고 그래요. 우리는 3개 쓰기 때문에 3전표제라고 합니다. 1개짜리 전표 용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1개짜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봐보세요. 여기다가 다 쓰면 돼요. 이 1개짜리 전표에다 쓰게 된다면 외상대금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현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1개짜리 전표에다가 다 쓸 수 있어. 근데 쓸 때 좀 더 불편하겠죠.
이거 입금 출금 대체로 쓰다가 입금 출금 안 쓰는 회사는 대체에다 하나로 몰아서 써도 돼요. 예. 근데 이게 대체하면 입출금과 같이 쓰는 용어다 보니까 그 대체라는 이름을 그냥 빼서 이렇게 분계 전표해가지고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 전표 쓰면 좋은 점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표의 장점. 이제 거리가 발생했을 때 전표를 작성해서 전표 작성한 다음에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포미서 기한용지 그 다음에 증빙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전반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회계 처리의 기초 자료가 그래서 되게 됩니다. 이게 투명한 자금 집행이 되겠죠. 그다음 모든 전표 작성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경리 담당자가 아니라 부서별로 하니까 업무 분담이 되고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전표 쓸 때 뒤에다가 첨부서를 붙이고 각종 용지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류로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고 투명한 자금 집행이 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안 쓰고 여러 명이 쓰니까 업무 분담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성된 전표는 장부 검사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장부에 써놨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전표를 보고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전표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전표용지를 안 쓰고 증빙 이 처리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증빙을 보관한 다음에 증빙 보고 곧바로 원장에다 옮겨 적는 회사도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거죠. 이건데 이쪽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 우리의 장부가 이렇게 실제 장부가 생겼는데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장부가 생겼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T자 모양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 계정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이 내용을 올바르게 분개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분개해가지고 여기다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상품 계정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요. 상품,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을 읽으십시오. 10,000원어치를 이게 차변에 있잖아요. 차변에 있으면 자산의 증가예요. 상품이 자산이거든요. 상품 10,000원어치를 사온 거지, 증가니까. 사왔는데 현금 주고 사왔다. 이렇게. 계정 과목 써주니까 보기 편하지 않아요? T계정도. 그러면 상품 10,000원어치를 현금 주고 사왔다면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계를 보고 해당되는 계정에다 옮겨 적는 전기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전기가 된 장부를 보고도 분계가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